어디 나가서 이런 말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는 얘기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건물 한 채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자유를 바라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대출 없이 사더라도 인생이 더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며 계약서를 썼지만 현실은 건물 관리하러 출근하듯 다니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건물주가 된 후에 진짜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안 가도 괜찮을까요? 대신 해주는 사람 있나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건물 사면 얼마나 자주 올라와야 하는지, 그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떤 건지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물 사면 인생이 조금 여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중개사인 저도 소실적 타지의 부동산을 사고 나서 휴가는커녕 주말도 사라진 적 많았습니다. 누수 쳐졌다고 출동, 공실, 임차인 뭐 고쳐달라고 가고. 아, 진짜 부동산에 대해 깊이 모르고 덜컥 사고 나니까 솔직히 제가 건물주인지 투잡 뛰는 직장인인지 헷갈린 적 많았습니다. 정말요. 사실 건물은 계약할 때는 쉬워요. 사인 한 번 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그다음부터 진짜 시장입니다. 매일매일 결정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로 건물주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 세입자 즉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끝나고 퇴실하기 전 건물 상태를 체크해야겠죠. 왜? 체크를 하고 보증금을 내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적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갔죠. 건물 세입자 입퇴실할 때 실제 방문 필요 여부 세무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임대 계약 시 업종 협의나 실측, 조건 조율 등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개사와 전화로 협의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공실 발생하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장기 공실을 해결하려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임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중개사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직접 올라오셔서 할지 아니면 전화로 할지는 중개사 실력과 건물주와의 신뢰도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 공실이 생길 경우는 또 세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하자 민원 관련입니다. 누수, 고장, 임차인 불만 등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연차 다 써야 되고 주말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겪은 사례인데요. 윗집 베란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죠. 수도꼭지 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무너지고 집기록까지 다 손상되었습니다. 때마침 여름이었고 아랫집이 일주일 넘게 집을 비우는 바람에 늦게 발견이 돼서 아랫집은 곰팡이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말을 더듬게 돼요. 진짜 조율하고 중간에 공사 상황 확인하고 이때는 아예 왔다 갔다 할 엄두도 나지 않아서 휴가 내고 며칠 묵었습니다. 즉 일이 해결될 때까지 건물주 방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리 대행자가 필요하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하자나 민원이 없다면 사실 중개사를 통해서 웬만한 일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건물이 있다. 그런데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면 최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 그게 날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몰아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에 건물 사면 서울 자주 안 가도 되나요? 이 질문은 사실 내가 안 가도 이 건물이 잘 굴러갈까라는 걱정에서 온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담히 말씀드리면 서울이 아닌 타지에 있다면 현장을 내 눈처럼 봐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으면요. 얼마를 버냐를 떠나서 내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비용이니깐요. 대부분 서울에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거나 본인의 일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의 비용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건물 관리 때문에 서울에 온다라는 거는 아마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타지에 집을 사보고 했더니 부동산 사는 것보다 관리해주고 신경 써줄 사람이 더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래된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너는 대구 살면서 전라도 순천 광양 아파트는 왜 사서 고생했냐고. 그땐 어려서 이런 것도 미리 몰라서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물을 산 후 직접 관리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내 입장, 즉 건물주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즉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건물을 사는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 건물 매입 고민 중이시거나 서울에 건물 보유 중이신데 자주 못 올라 고민이신 분들 계시다면요. 제 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도 타지에서 부동산 운영하며 겪었던 고생 생각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가열의 중이었습니다.